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이제 밤 두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기 앞서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보신 다음에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확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어요. 뭐냐면 추미애, 바로 어제 오후에 뭘 얘기했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이 감찰할 수도 있다. 지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못한 점,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윤석열 측근이라서 뭔가 수상하다, 이런 취지로 감찰을 예고했어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의 성격 잘 아시죠? 한번 하면 한다, 이 웬고집, 그리고 독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결국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감찰 지시 꼭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지시해요. 일요일 날도 지시하고 월요일도 지시하고 뭐 지멋대로 지시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법무장관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법무장관직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지금 논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문화일보 오늘 논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찰 이번에 정말 며칠 사이에 두 번째 감찰 지시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임 사태에 대한 감찰 지시. 이 감찰 지시의 내용이 사기꾼 김봉현이 말에 의존한다는 것,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기꾼 김봉현이의 옥중 편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러면 감찰 행사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옵티머스 사건 중에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투자한 거예요. 748억을 투자한 건데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다 찾아갔어요. 이 재무적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래서 이게 종결 처리됐어요. 무혐의로. 그런데 이번에 감찰할 대상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그 다음에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얼마나 했는지, 또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걸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유력 인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윤석열 이 총장이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박영수 특검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사건이 무마됐는지, 이런 걸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중앙지검장, 현재의 총장한테 보고됐는지 여부 제대로. 그런데 직수 사건의 경우에는, 수재 사건의 경우에는 총장한테, 즉 지검장한테 보고하지 않는다. 이 직수 사건이 뭐냐면, 사실 저도 솔직히 저 잘 몰라요.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이 법 소송 이런 거 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직수 사건이 뭐냐면요, 수재 사건이 뭐냐면 이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죄송합니다. 사건이 이 수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재 사건은 지검장한테 보고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 수사의 관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임 전결 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전원 협의 없음을 처분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무혐의를 처리했지만은 전파진흥원이
이 옵티머스 이 펀드에 투자한 거, 요거는 다 이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은 성지건설을 인수한 자금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는 당시에 남부지검의 수사 자료를 전부 이첩해줬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이첩했으니까 남부지검에서는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요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다. 이게 바로 이규철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팀에 국정농단 같이 나가 있던. 그리고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서 680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건임에도 우인 전결 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파진흥원은 재작년이죠.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2018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즉 7개월쯤 지나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요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데 이미 추미애 장관은 26일 날 오전에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수사팀,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 저는 감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딱 떨어지게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기가 뭐 앞당겨져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 김유철 당시 부장검사죠. 형사 6부장, 7부장. 이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렸어요. 아니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같고 모든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관행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부장 전결로 처리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요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김유철 부장검사 당시 지금 현재는 원주지청장에 가 있어요. 당시에는 중앙지검 형사 7부장을 맡아서 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 주무 검사였었어요. 그래서 A4 용지 내 쪽으로 설명자를 내니까 이거 법무장관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상당히 작을 한 것 같아요. 열받은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추미애 열받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 통해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불과 지금 이제 이 감찰 사항이 언론 보도가 된 것이 8시니까요. 한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8시. 그러니 그 다혈질이 이거를 안 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김유철 부장검사의 반박, 요것이 자극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전파진흥원에서 이걸 문제시했냐면 그 당시에는 김재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혁진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가서 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 사람하고 경호권 분쟁이 나가지고 이 이혁진이가 베트남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시에 과기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기부가 왜냐하면 이 감독기관이 과기부요. 그래서 이 과기부에 말하자면 지시로 전파진흥원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착수됐어요. 수사가 착수됐는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감찰 대상과 관련해서 먼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혐의가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등등 자세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을 안 한 것에 관해서는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가지고 이 부도와 같은 그런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다음에 이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소를 제기해갖고 19년 5월에 처분됐는데 7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7달이 지났으면 차장 전결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차장 전결이 되면 당연히 총장 보고까지 갔을 텐데 왜 윤 총장은 국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부장 전결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이 추미애와 박주민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사 관행과 수사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 사전에 조사과에서 지휘기간, 조사과가 조사관의 지휘기간은 4개월인데 요 기간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7개월 중에 4개월을 빼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전결 규정이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차장한테까지 보고할 필요도 없고 부장선에서 전결 처리했다. 요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유명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규철 변호사인데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고문이에요. 근데 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마 로비가 작동된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변호사나 김유철 검사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찰하겠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감찰 결과 좀 빨리 나오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의 옵티머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 부장검사 전혀 잘못된 수사가 하나도 없다. 부실 누락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진파진흥원, 이 소송을 제기한 전파진흥원에서도 자체 조사 및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 요렇게 하고 있다는데 무슨 문제가 다시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금감원이라는 금감원, 이 전파진흥원과 금감원은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금감원 내사 조사 굉장히 엄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본래 형사 7부가 아닌 조사과에서 4개월간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월간 조사과가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 이 기간은 공제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박주민이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김 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고소 고발 사건이나 진정 내사 사건과 달리 수재 사건,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수재 사건, 정식 수사 직전에 단계에 있는 사건들은 통지 규정이 없어갖고 당사자가 무리하지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통지까지 했어요. 사건 처분 결과까지 지난 10월 19일 날 그 증명서가 전파진흥원으로 통지가 나갔어요. 이거는 뭐냐? 그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서 즉 추미애가 감찰에 대비해서 작심하고 이런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까지 다 받아보고 사전에 다 짜져 있어가지고 오늘 감찰권을 발송한 것이다. 요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가 14쪽짜리로 굉장히 상세한데 10월 19일 날 발송한 그 중앙지검에서 전파진흥원에 발송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는 10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작 10줄짜리 증명서만 발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제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검사 룸사롱 접대가 사실로 확인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감찰 결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하고 감찰 결과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까지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렇게 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발언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담당 검사가 그와 김봉현이랑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고소를 당할 경우에는 책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지금 일제히 이런 국감이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선을 넘었다. 그래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미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미 발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발동되기 전 오늘 오전 오후에 여권 인사들 일제히 공세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송기현 의원도 감찰을 하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도 윤 총장은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몽리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예. 윤 총장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정치 검찰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김두관 의원 강하게 치고받고 있고 김남국 의원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당당히 검찰총장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추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보고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하라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 편, 검찰주의자인데 윤서방파 두목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학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인사학살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자기 측근들이 다친다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윤석열 총장 의견을 반영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미리 판에 짜놓고 보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받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요거를 이번 국감장에서 공표해버렸어요. 그리고 본래 이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다 짜놓으면 그걸 검찰총장 갖고 논의를 하는 건데 인사안을 달라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논쟁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시 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 국감 추미애 그다음에 윤석열 간의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중재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절대 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대통령한테는 윤석열 총장 임기 끝까지 버텨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추미애하고 윤석열한테 여당 지난번에 총리도 그랬잖아요.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관계에 관해서 자기가 얘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못하겠더라.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대통령도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말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도 말을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1, 2위에 상응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1, 2위 자리에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국감을 이번에 지켜본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찰 출신이죠. 김웅 의원이 김진애가 법무부를 갖다가 검찰을 갖다가 사법부에 소속하냐 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주문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짜리로 봐야 되는지 3개월짜리로 봐야 되는지도 몰랐잖아요. 총장 전결 보고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추미애는 뭐 이런저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그야말로 피의사실 유포 혐의까지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판타스틱 공포물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김용민이가 정청래와
이 사람들이 요새 정치 자금이 안 들어오는가 봐요. 누가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내달라는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페북에. 근데 참, 그 수준도 이렇게 저수준인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국민, 제대로 된 국민이면 누가 세금을, 후원금을 내겠습니까? 아무리 세금 뭐 감면 받는다 하더라도. 김용민이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김밥이 지겹다. 아니, 지금 정중하게 내가 이렇게 입법활동 잘하려고 하는데, 관련 경비가 굉장히 조달이 잘 안 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김밥이 지겹다. 이런 말과 함께 후원금 지원을 요청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염치 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립니다. 팍팍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나요? 감히? 그래서 후원금 명목은 뭐냐? 검찰의 악랄한 짓거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자, 악랄한 짓거리.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실은 군자금이 부족해서 저랑 의원실 보좌관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검찰개혁 맡겨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 정청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통장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마저 쓸쓸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한 푼 줍쇼. 자, 열심히 할 테니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열심히 하면요. 큰일 나요. 나라 큰일 나. 자, 한 푼 줍쇼.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맡겨놓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도대체 어디서 놀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보직 무보수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N 판도라, KBS 사사건건, YTN 알고리즘 등 고정 프로그램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며 상대하느라 생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페북의 글로 볼 때 건방지기가 짝이 없고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야말로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을 빨리 좀 많이 넓혀 주셔서 이렇게 헛소리 나오는 국회의원들 다시는 여의도 근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